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원관리 능력의 세 번째인 물적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물건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의 물건 속에 쌓여서 산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델하우스나 우리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렇게 집 보면 굉장히 멋져 보이고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물건들이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더욱 깔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집이라도 만약 관리 안 하고 이제 정리 안 하고 굉장히 물건들이 뭐 지저분하게 있으면 그렇게 멋지다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물적 자원 관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자원 관리 능력이란 직업 생활에서 필요한 물건들, 그러니까 물적 자원들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지금 사실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들에 치여 산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때 필요할 때 바로 찾아내고 또 제대로 정리를 하고 적재적소에 또 쓰고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물적 자원의 종류와 관리의 중요성을 한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물적 자원 관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 이게 사실은 정답이죠. 그래서 물적 자원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워크숍 행사 진행을 담당하게 된 MC, 행사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봤다. 워크숍을 위해서는 장소, 기자재, 다과 등 무척 많은 것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이 직업생활 중 업무를 추진할 때 매우 많은 종류의 물적 자원이 활용된다. 그렇다면 물적 자원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물적 자원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 정리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는 사례입니다. 한때는 나도 정리 못했던 사람이라는 정리 컨설턴트 윤 땡땡 대표는 지금은 정리의 달인이라는 얘기를 듣지만 사회초년생 시절 그는 어지간히 정리를 못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어떻게 정리 컨설턴트가 됐을까?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정리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정리를 못했다기보다는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직장을 다니면서 비로소 정리가 절실해졌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원하는 성과를 내야 하니까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 매일매일 밤을 샜죠. 동료들이 출근해서 저에게 건네는 아침 인사는 또 밤샜어? 였어요. 일을 더 잘하고 싶고 빨리 경험을 쌓아서 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성과를 내려면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참 많았어요.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하고 시간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런 업무 노하우를 하나하나 추적하다 보니 결국 그것들은 정리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기결되더라고요. 대부분 정리라고 하면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고 수납 아이디어로 공간 정리하기 정도를 떠올리지만 그 윤 대표는 그런 정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에게 정리는 단순히 수납과 공간 정리가 아니라 인생의 질서를 만드는 행위라고 합니다.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내 주변에 있는 공간과 시간, 인맥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심지어 미래까지 읽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살고 있는 공간과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과 사무실에 만족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공간에 있는 물건이 문제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쓰는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사무실의 구조와 자리 배치, 동선 등 업무 공간을 적절히 정리하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재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되지 않은 삶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환경 탓, 사람 탓만 하며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대요. 하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쓰고 있는 낡은 물건들, 정리되지 않은 공간, 불필요하게 흘러버리는 시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는데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이러닝을 듣고 계시는 그 상황을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시겠어요? 과연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 아니면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책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효율적으로 좀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일단 아침에 출근했을 때 그 책상을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그 아주 사소한 습관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물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과연 내가 지금 빨리 찾을 때 바로 찾을 수가 있을지, 여러분 옷장만 해더라도 그냥 뭐 사놓고 한 번 입고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지 아는지, 겨울옷과 여름옷과 이게 다 들쭉날쭉 이게 막 섞여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반성을 해보고요. 한번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뭐 영어 사전이 지금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뭐 스마트폰 항상 손에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USB가 필요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겠어요?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스테이플러 금방 찾을 수 있겠어요? 지금 도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겠어요? 뭐 통장은 어디 있는지? 아니면 뭐 신발이 뭐 만약에 결혼식이 있는데 뭐 그 구두가 필요하다. 구두를 어디에서 금방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피스를 입고 싶은데 원피스를 찾을 수 있겠어요? 뭐 등등. 그런 한번 이제 그 활동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갖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지 안다면 어디에 있는지 뭐 등등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적 자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물적 자원은 크게 자연 자원과 인공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 자원은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의 자원. 석유, 석탄, 나무.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부존 자원, 그러니까 자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죠. 그래서 유일하게 믿을 건 이제 인적 자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더욱 이제 부각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자연 자원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반면 이제 인공 자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만든 물적 자원, 시설이나 장비. 그러니까 부존 자원은 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경쟁력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기술력을 키워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 자원과 인공 자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것을 더 잘 이제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물적 자원을 잘 관리를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경쟁력도 향상되고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나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경제적 손실이 되죠.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건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지금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왔어. 그럼 또 사게 돼. 뭐 필요하다고 또 사고. 그럼 같은 물건이 막 여러 개 쌓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나 이 사업도 제대로 그 성과를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 자원을 잘 관리한다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고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개인 및 조직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뭐 옷장 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출근을 하는데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정리를 하지 않은 채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이제 필요한 옷을 뭐 입고 가야 되는데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못 찾겠는 거야. 어디 있는지 막 모르겠는 거야. 막 이제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간신히 찾아서 입었다고 쳐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택시를 타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물적 자원 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P사장은 매년 많은 물건을 사들이지만 그중에는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다. 또 막상 물건이 필요할 때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소홀해서 분실한 경우도 있대요. 분실도 했고 훼손도 됐고 자, 이러한 이유 이외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는 이제 관리 허술 해가지고 물건 방치해가지고 이제 훼손된 그런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장소 자동 심장 충격기 허술, 경기도 내 세대 중 한 개 고장. 우리가 영화관이나 이런 데 보면 요 자동 심장 충격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과연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도 다 배워놔야 된다고, 응급 이제 상황을 배워놔야 된다고는 하는데, 또 소방, 이게, 소화제? 그걸 뭐라죠?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증상 발생 초기에 환자의 생존율을 50%까지 끌어올려 공공장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9명과 함께 지난달 1에서 19일 도내 AED 의무 설치 기관을 감사한 결과 32.4%가 작동 불량으로 나타났대요. 특히 적발된 155곳 중에 설치된 AED는 모두 1020대로 보유기기의 74.6%가 고장이 난 상태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살펴보면 조사에서 이제 요 AED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 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설치 장소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았다. 장비 미작동 외에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경과된 부분, 위치 안내 표시 부적정된 부분, 관리자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사항까지 합치면 모두 거의 82.3%가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는 시군 보건소에 위반 사항을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법령 지침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AED는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는 골든타임에 사용할 경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료기기래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막상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물품이 훼손된 상황이라 정말 진짜 필요한 상황에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런 사례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활동을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 가운데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확인해서 아래 목록표에 나열하고 향후 활용 계획 및 처리 방안을 작성하시오. 자, 가전제품. 여러분들, 컴퓨터 몇 대예요? 노트북 몇 대예요? TV 몇 대예요? 각각 하나씩 필요한 경우 있으면 있다고 하는 거. 지금 쓰고 있으면 다행히 쓰고 있는 거고,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쓰고 있는 게 옛날에 썼던 노트북, 옛날에 썼던 스마트폰, 이런 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리미, 드라이, 이런 것도 하나, 이제 있는 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관리하면서 쓰고 있으면. 하지만 쓰고 있지 않은 게 어디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최근에는 어떤 마켓 이런 걸 통해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재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을 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굳이 새로 사지 않아도 될 것을 못 찾아서 새로 사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활용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으면 거의 훼손될 가능성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한번 쫙 정리를 해서 과연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적 자원들이 지금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는 3가지 유형으로 지금 제시를 했어요. 첫째,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리가 지금 안 돼서. 근데 막상 찾았는데 훼손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분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사용한 물건은 앞으로 다시 활용할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생각 없이 아무 데나 둘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물품을 보관하게 되면 그 추후에 그 물건이 필요할 때 찾기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쓰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데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아요. 특히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쓰고 또 저 사람이 쓰고 하다 보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막상 이제 쓰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를 만약 예를 들어서 손톱깎이다. 쓰려고 하면 없어. 그럼 막 이제 짜증이 나서 막 서로 싸우고 그러죠. 그래서 보관 장소를 그러니까 제때 쓴 사람이 제자리에 정리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훼손된 경우 물적 자원은 무한정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대부분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적절히 관리하여 고장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품을 활용하고자 찾았을 때 훼손되어 쓸 수 있다면 아주 어려움에 봉착됩니다. 제대로 관리만 되었더라면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도 없을 것이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실. 물적 자원의 경우 구입 과정에서 활용 및 구입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구입한 물품을 분실 및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고 적절한 장소에 보관해서 물품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례가 또 있네요. 애써 정리했더니 적재적소에 지금 안 넣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은 건축업을 하는 K 사장은 필요한 물품을 찾을 때마다 사무실 난장판을 만들어놔요. 며칠 후에 같은 물건을 찾으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대요. 이거는 K 사장이 물건 정리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어떻게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물적 자원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성들 가방 안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이게 종류별로 넣는 사람이 있고, 한꺼번에 이제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급하게 뭐가 필요한데 없으면 이렇게 엎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적재적소에 이걸 제대로 정리를 못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애써 정리했더니 결국 동료 몇몇과 같은 작은 건축업을 하는 K 사장, 그러니까 앞의 사례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둘러보니 너무 어지러워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사무실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깔끔한 기분이 들어서 좋았대요. 근데 다음날부터 K 사장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일을 하려고 필요한 서류를 찾았더니 찾지 못하는 것이다. 서류를 계속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고 결국 수납장과 상자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류를 찾아서 일을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물건이 보이지 않았다. 서류뿐 아니라 많은 물품이 수납장과 상자에 무분별하게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리해서 이제 몇 시간 동안 뒤져서 필요한 물품을 찾았을 때 사무실은 다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이를 본 K 사장은 허무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일을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 그러니까 물건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보관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류에 따라서.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아래에 다양한 물품들이 나열되어 있대요. 이 물품들을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그 근거를 밑줄에 작성하시오. 삼국지 책도 있고 장갑도 있고 사전도 있고 티셔츠, 각도기, 노트, 포스트잇, 연필, 풀, 보고서, 집게, 가위, 수건, 서류, 헝겊, 문제집, 필통, 바인더, 수첩, 샤프심, 지우개, 두건. 정신없이 같은 상자에 넣었다고 해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깔끔하네, 정리가 됐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삼국지, 노트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종이류, 샤프심 이런 게 있으니까 문구류, 그 다음 자파, 티셔츠 같은 거, 옷, 의류. 종이류는 뭐가 있어요? 삼국지, 국어사전, 그 다음에 보고서, 서류, 문제집, 수첩, 노트, 문구류, 각도기,
포스트잇, 연필, 풀, 가위, 집게, 집게도 이렇게 놓아야죠. 바인더, 샤프심, 지우개, 잡화는, 장갑, 티셔츠, 수건, 헝겊, 두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다고 봐요. 그럼 훨씬 찾기가 좋겠죠. 이렇게 구분이 되면. 자, 이제 효과적인 물적 자원 관리 과정과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이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하게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무조건 다 이제 뭐 한 곳에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물품을 마구잡이식으로 보관하면 필요한 물품을 찾는 것이 어려워질 뿐더러 물건의 훼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물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물적 자원 관리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을지 보관할 건지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 작업을 방지하고 물품 활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꼭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건 사용할 건지 보관할 건지, 앞으로 사용할 건지 그렇지 않은지. 그 다음에 유사, 그러니까 동일 종류, 그러니까 동일 물품, 유사 물품을 구분을 해야 돼요. 동일성의 원칙, 유사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종이류, 문구류, 의류, 뭐 잡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동일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같은 품종은 같은 장소에, 유사성의 원칙은 유사품은 인접한 장소에 이고요. 이제 세 번째, 물품 특성에 맞는 보관 장소를 이제 선정해야죠. 물품의 형상이나 소재나 뭐 썩는 음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같이 뭐 다른 거랑 섞으면 안 돼요. 뭐 냉장고에 둘 건 냉장고, 그것도 냉동실, 김치 냉장고, 기본 냉장고 이런 부분이 성격에 따라 특성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품은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서 개별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관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회전 대응 보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회전 대응 보관의 법칙. 여러분들 이제 그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게 그 캐시 이제 현금이 아니라 일단 계산대에 그 옆에도 이렇게 뭐랄까 뭐 껌도 있고 굉장히 그때그때 이렇게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출하의 빈도에 따라서 빈도가 높은 품목을 출입구 가까운 곳에 보관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나도 이거 필요하겠네 하면서 또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회전 대응 보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품의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가져다 쓰기 쉬운 곳에 이제 쉬운 위치에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신발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신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신발을 저기 장롱 안에 넣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놓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물적 자원 관리 방법으로 이 바코드는 이렇게 컴퓨터가 쉽게 판독하도록 이게 막대처럼 굵게 다른 검은 막대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1차원 관리 방법이라 해서 제조사와 상품명 정도밖에 여기에는 안 들어간대요. 이 정보로서. 근데 이것을 이제 진화시킨 그 코드가 QR 코드. 여기에는 이제 뭐 입체적으로 들어가서 격자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바코드로 바코드는 바코드지만 이거 QR코드는 입체형으로 돼서 용량 제한에 따라 가격, 상품명 뭐 이런 한정된 정보를 넘어서 QR코드는 넉넉한 용량을 강점으로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서 이 QR코드 도입이 굉장히 이제 앞서가는 그런 서비스로서 나가죠. 여러분들이 출입 관리할 때도 QR코드 찍잖아요. 그래서 백신 맞은 지 얼마 됐습니다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물품을 기호화해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원관리 능력의 이제 세 번째 물적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